예, 뉴스룸이 끝난 뒤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D, 월요 뉴스룸 D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늘 그래왔죠. 정파에 연연하지 않고 인연, 지연, 학연을 다 버리고 우리가 바른 말만 하는 월요 닭가의 두 멤버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장성철 소장 같은 거 이제 보수 쪽에 오래된 패널이지만 일부에서 보수 참칭 패널이다. 라고 해서 방송도 많이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바른 말을 하신 5개. 보통 별이 5개인데 방송 떨어진 게 5개.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요것도 상당히 줄어들어 타격이 큽니다. 어렵군요. 네. 5개 떨어져서 20개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많이 줄었어요. 어쨌든 수익은 줄어도 바른 많이. 말은 한다. 아, 그럼요. 박원석 소장님도 정의당 사무총장까지 하시고 그랬지만 네. 뭐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언제나 바른 말 하시는. 원래 진보가 그런 겁니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는 눈치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담이고요. 유튜브에 댓글 주시면은 저희가 뭐 아무렇게나 일단 걸리는 대로 소개를 그럼요. 하고 그 중에 또 걸리는 대로 영화 상품권을 2분씩 본방송에 나왔던 댓글이 저희 김 작가가 추린 댓글이 있고요. 또 유튜브에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오늘 전 민주당 의원 2명,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소식입니다. 저희가 미리 판례를 드렸는데요. 거기에 자 민주당에게 한마디. 일단 민주당이 164명이 참석한 걸로 알려졌는데 아마 민주당이 이제 많이 반대해가지고 부결이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예, 먼저 순서가 박원석 의원님이 빨랐습니다. 예. 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다. 노래의 한 대목 같거든요. 거짓말. 이 돈봉투 거짓말. 사건이 터진 예.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유감 사과의 예. 뜻을 밝히고 또 당 내부적으로 굉장한 위기의식이 있다. 혁신의총까지 했습니다. 그 혁신의총의 결과로 혁신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놓고 오늘 정작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는 또다시 내 식구 갑자기 방탄국회 만들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혁신은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혁신하겠다는 것. 예전에 그 MB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새빨간 들어갔죠. 네, 다 거짓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쩌려고 그랴. 어쩌려고 그래. 내년 총선에서. 예, 이건 충청도 표심인가요? 네. 아니,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부정, 부패, 비리. 돈 문제와 관련된 거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그냥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당사자들 간의 육성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돈을 어떻게 모으고 예. 어떻게 나눠주고 그렇죠. 어떻게 돈을 뺏겼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원들을 옹호해요? 보호해요? 반성 없는 온정주의. 내년에 총선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뻔히 친하다고 하지만 네.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편은 잘못했더라도 무조건 보호하고 말 거야. 예. 이래서 과연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의 대항마로서 민주당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을까? 저는 민주당 망했다. 민주당은 답이 없다. 어쩌려고 그러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부결에 이르게 됐나 몇 가지 계기들에 대해 살펴보서 원인은 온정주의나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요구서를 내면서 설명을 하는데 돈봉투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표결에 참여한다. 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동의안을 올려왔는데 돈을 이제 준 혐의로 받은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거를 돼요 안 돼요를 표결하고 있다. 이게 공정하냐? 캐스팅 보트를 던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도 계기가 됐다라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뭐 한동훈식의 잘난 척이죠.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렇게 도발한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갑니까? 저런 도발과 관계없이 이 사안의 성격을 감안해서 예. 그리고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앞서 이제 장성철 소장이 내년 총선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총선이 8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러면 그동안에 뭐 노웅래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나 그 방탄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그렇게 제 식구 감싸기 하는 정당으로 또다시 방탄국회를 만들 거냐. 이걸 지금 국민 여론이 주시하고 있는데 그런 걸 예. 감안해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이 저렇게 잘난 척하면서 좀 자극한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갔다라고 하면 전 대단히 어리석은 거라고 보고요. 물론 뭐 의도적으로 도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인 봐라. 도발이라고 보십니까? 봐라, 민주당은 방탄 정당이다라는 함정을 것을 살짝 판 거군요. 예, 일종의 이제 의도해서 함정을 판 것도 있고 일각에서는 그런 관측도 있어요. 이게 영장이 과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겠느냐. 예. 그러기에는 이게 정황 증거밖에 없는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그 판단의 주체는 법원이어야지. 그렇죠. 국회가 그걸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수사도 재판도 다 하면 돼요. 예. 근데 검찰 일각에서는 자칫 수사 동력이 꺼질 것을 음. 우려해서 차라리 부결되는 게 낫다. 근데 이런 기류도 있었다 그래요. 예. 근데 그런 기류가 있었다는 걸 감안해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의 그 도발성 잘난 척. 근데 민주당이 저기에 넘어갔다 그러면 하수인 거죠. 지금 말씀 중에 은연히 얘기하신 거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왜냐하면 그 전에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그러면 검찰이 체면 국인이 살짝 파서 자극해서 그냥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시키도록 함정 팠다. 이런 느낌의 좀 그 전망도 있으신 건가요? 저는 뭐 의도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도가 네. 있었다. 예. 저도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법원에 가서 하면은 사안의 중대성, 도주 우려, 국회의원이니까 어디 도망은 못 갈 것 같고 예. 녹취록, 녹음 파일이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없다. 그런 이미 점에 녹취 파일에 있어서 다 있으니. 네. 그리고 솔직히 현금을 주고받았잖아요. 그 외 증거가 뭐가 있겠어요. 영수증 써준 것도 아니고 사진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문자로 잘 받았지? 이러겠냐고요. 몇 년 전 현금은 어차피 뭐 인멸할 수가 없죠. 어딘가 그렇죠. 다 뭐, 돌아다니니까. 뭐 이제 끝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법원에서 과연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냐 그러한 의문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어쨌든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들 앞에 저희는 부정부패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전직 우리 당 의원들이었더라도 정치 혁신 개혁 차원에서 절대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증명으로 이번에 가결시켰어야죠.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됐고 법원의 판단을 구해봐도 부결될 가능성이 컸었다. 아니 일반 국민들의 법적인 상식 아니겠어요. 왜 불체포 특권이 의원들에게만 있어야 돼요?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앞서 이제 다시 보기에서 얘기했지만 네. 그 판단을 왜 동료 의원들이 하느냐? 그렇죠. 그런 그리고 문제가 민주화 운동한 것도 아니잖아요. 돈을 주고 받고 하다가 걸린 거 아니에요. 예. 왜 보호하냐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동훈 장관이 자극했다는 거는 이제 민주당 쪽의 핑계고요. 예. 사실은 지금 29명의 돈을 받은 것과 관련된 의원들에 대한 동선 추적이 검찰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확대되고 있어요. 그거에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이 적어도 20명 이상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의식의 발로냐? 공범의식의 발로입니다. 저는 그 공범의식의 발로가 이런 표결 결과를 만들었다고 보고 예. 실제 표를 헤아려 보면 그 20명 정도가 캐스팅 보트가 돼서 이 표결 결과를 뒤바꿔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그 20명이 이제 추가로 수사가 확대돼서 명단이 다 나오고 예. 또 비슷하게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 중에 일부는 뭐 영장 청구나 이런 게 될 수도 있는데 또 할 거냐 이 방탄을 언제까지 그럼 할 거냐 21대 국회 이제 끝나려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21대 국회 끝날 때까지는 계속 방탄할 거냐 그러면 이제 내년 총선 어떻게 치르려고 그러냐 이런 점을 저는 민주당한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네요. 어차피 노웅래 의원, 뭐 이재명 대표부터 쭉 해서 다 부결이 됐으니 어차피 이렇게 간 거. 또 나도 언제 이거 닥칠지 모르니. 왜냐하면 앞서 이제 돈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29명 의원에 대한 동선 추적을 검찰이 했다고 하니 혹시나 300만 원 받았다고 나도 체포동의안 올지 모르니 일단 우리 당은 부결로 가자. 이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예. 표를 따져 보면은요.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결하고 기권하고 합치면 148이에요. 예. 그러면은 국민의힘 의석 113 빼고 그리고 뭐 정의당 6석 빼고 하면은 최소한 한 30표 내외에 예. 민주당의 이탈표가 나온 것은 맞다.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0표 정도, 25표 정도의 예. 이탈표가 나온 것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탈표는 일부가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분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뭐 오늘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예 그냥 뭐 박원석 의원님도 그 예전에 이 문제 다 아시겠지만 그냥 익명으로 하지 말고 기명 투표하자. 세포동의안 같은 거는 나는 찬성이요, 반대요. 이거 표시하도록 합시다. 왜 자꾸 익명으로 해가지고 이런 일을 만드냐. 뭐 국회에서 인사에 관한 사항은 예. 이제 익명으로 투표를 한다라는 원칙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죠. 저는 뭐 모든 것에 대해서 기명 투표를 주장합니다. 그 인사에 관한 사항이든 뭐 예. 체포동의안이든 법안이든 뭐 어떤 안이든 아니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가 그 정도는 선진화가 돼야 되죠. 언제까지 이게 눈치 보면서 예. 이게 뭐 비실명으로 투표하고 이런 관행이 남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모든 거를 기명 투표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뭐 혁신위원장도 새로 뽑겠다 이러고 있는데 일단 오늘 체포동의안 부결된 거는 앞서 박원석 의원님 지적대로 그런 혁신의 노력들을 다 거짓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주제를 바로 또 보겠습니다. 이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입니다. 2주간 오염수 방류 설비에 대해서 시운전을 한다고 하는데 이 시운전이 이제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오염수를 방류하는 게 아니라 자, 이게 오염수다라고 가정하고 바닷물과 섞어서 이렇게 희석시켜서 일단 내보내는 걸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JTBC 보도에서 단독 기사가 이게 있었습니다. 알프스. 이게 이제 방사성 핵종 처리 시설이죠. 근데 지난 한 3, 4년간 8번 고장이 났는데 그중에 한 번은 고장이 났는데 모르고 필터가 고장났는데 모르고 해서 꽤 강한 스트론튬 그 방사성 물질이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예. 그럼 과연 이제 믿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쉽지 않죠. 믿기 예. 어렵죠. 그리고 IAEA에서 그 안전성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어떤 기술적 지원을 한다지만 또 IAEA의 그런 기술적 지원만 전적으로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그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예. 상황인 것 같고 최근에 보면 이제 방류가 임박하니까 초읽기에 들어가니까 일본에 그동안에 조금 이제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던 이 당사자들, 예. 그 어민들을 비롯해서 단체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일어났어요. 지금 오늘 지금 국내에서 열렸던 집회에도 그 일본 어업단체 관계자가 참여해가지고 발언도 하고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자국민의 동의도 못 받는 지금 방류인 예. 거예요. 그런데다가 방류가 유일한 솔루션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보관하고 있으면 돼요. 보관. 어차피 그 이 도쿄전력 그 사고가 났던 발전소 옆에 땅은 다 못 쓰는 땅입니다. 예. 거기다가 이 탱크 보관을 하면 만들고. 탱크로 보관을 하면 돼요. 더 만들어서 지금 탱크가 거의 찼다는데 더 만들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비용이 많이 들고 가장 비용이 싸게 드는 게 해양 방류이기 때문에 해양 방류 이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 문제 해결을 이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IAEA도 그걸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방법이 있냐? 방법이 있습니다. 방류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택하지 않는 것일 뿐이죠. 이 부분을 제가 좀 여쭤. 이게 사실 어떤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 생각하는 입장 차에 따라서 애초에 방류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크게 보면 애초에 방류를 지금 뭐 방원석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애초에 돈 좀 더 들여서 방류를 아예 하지 마라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 자 IAEA나 이런 쪽 의견도 그렇다는데 제대로 필터링을 잘하고 최대한 검증해서 희석시키면 이거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인체에 무해한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비용도 이쪽에 만약 극약적으로 크면 인체에 무해한 정도라면 방류를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본질이 희석이죠. 엄청나게 희석시켜서 엄청난 바다인 태평양에 뿌리면 희석시키는데 삼중수소 같은 게 자연계와 비슷한 정도까지 가니 문제없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잘하면 이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좁혀서 일단 비용을 더 들여서 아예 안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시고 장선 소장님은 그런데 얼마 전에 예. 후쿠시마 그 인근 해역에서 잡힌 우럭에서 세슘 세슘이요. 180배. 이거는 한 번도 과학적으로 문제 없어요라고 했는데 예. 한 번도 이게 검증된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방류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위협에 우리가
직면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안전하면 예. 자국 내 후쿠시마 지역 근처에 있는 어민들 설득하시라고요. 그분들 다 반대한다면서요, 아직도. 자기네 국민들도 설득을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안전해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이건 상당히 국민들에게 아니면 전 세계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가 없다. 예. 그 불안감을 과학적으로 제대로 해소를 못 해준다. 이게 균질하게 해석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자연계에서는 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내려면 실험을 하고 관찰을 하고 결론을 예. 내야 되잖아요. 30년 동안 방류한다면서요. 음. 이거 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실험한 적도 없잖아요. 관찰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자꾸 뭐 선전선동이다. 과학적으로 IAEA가 뭐 다 괜찮다는데 왜 그래? 한덕수 국무총리, 아이 나 그물 마실 수 있어요. 막 이러잖아요. 예. 아, 누가 마시지 말라고 그랬나요? 마시고 싶으면 마시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불안하단 말이에요. 왜? 예. 자꾸 그런 보도들이 나오니까 인근에서 잡힌 물고기에서 세슘의 농도 180배, 기준치보다 높아. 이거는 한 번도 얘기 안 한 거잖아요. 이런 일 뭐 계속 이제 벌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 발전소 바로 근처에 있는 그건 이제 오염수들이 조금씩 지하수로 새어 나와서 있는 거에서 세슘 농도가 높은 우럭이 잡혔죠. 네. 거기서 때때로 잡는다고 하는데 가끔씩은 이렇게 나온다고는 해요. 이번에 꽤 높았고. 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물학적 축적을 통해서 그게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해양 생물을 어쨌든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저는 이 방사능 물질의 해양 투기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비단 지금 후쿠시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는 중국이나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또 인근 해양으로 방사능 물질을 흘려보내요. 그리고 과거에 그 핵 보유 국가들이 핵무기 실험을 해양에서 했었습니다. 예. 뭐 섬을 폭파시킨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고스란히 다 해양 그 투기가 되고 해양 오염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일본이어서가 아니고 꼭 후쿠시마여서가 아니고 그리고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까지 방사능 물질의 해양 투기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쉬쉬하고 눈 감고 방치하고 내지는 자의적인 기준을 세워가지고 서로 인정해주고 이럴 거냐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되고 그래서 후쿠시마만 문제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공정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문제고요. 예. 우리도 방사능 물질 해양 투기하는 건 문제예요. 그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국제적인 그 흐름이 형성되고 국제적인 이니셔티브가 차제에 만들어져야지 그렇다고 어떻게 보면 다 했으니까 그동안에 뭐 중국이 중국 동해안이죠. 섬중수소가 우리 많이 서해안 쪽에 나온다. 섬중수소 많이 나오니까 그보다는 후쿠시마가 안전하니까 지금 우리 그 해역 인근에 자연 검출되는 삼중수소만큼도 안 된다고 하니까 문제가 없다.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문제인 거죠, 다. 오랫동안 이게 체내에 축적됐을 때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이렇게 많이 방류한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물론 희석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안 쌓여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불안감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무슨 뭐 일본이 어디 가난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탱크 몇 개 만들면 더 되는데 돈 좀 들여서 하면 되지. 탱크 몇 개 왜 하느냐.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예. 고속도로 하나 뚫는 것보다 훨씬 쌀 텐데. 그죠? 저는 자꾸 여권의 관계자들, 국민의힘의 의원들,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이 문제 없어요. 진짜 마실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2021년도 4월 달에 예. 자신들이 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예,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결의안 작성한 사람이 조태용 지금 현재 안보실장이고요. 예, 예. 박진 외교부 장관도 여기 서명했고요. 김기현 당대표도 여기 서명했어요. 예. 제가 이거 좀 읽어드릴게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다는 차원에서 그 결의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인류와 미래 세대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자 해양 생태계의 안전과 수산업계의 생존에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라고 본인들이 얘기했어요.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용납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 바뀌었으면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설명을 해줘요.
그때는 못 믿었는데 지금 믿을만한 친구들이네. 뭐 이렇게 됐다는 건지. 그때 문재인 정권의 정의용 당시 네.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이 국회의원들한테 IAEA가 과학적으로 검증하네. 조사하고 검증하고 결론 내리면 따른다니까요. 그랬더니 안 돼 하면서 이 결의안을 발표했던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발 좀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시키라니까요. 당시 이제 민주당에서도 복잡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나요? 뭐 IAEA가 검증하면 그걸 믿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겠지만 정부의 공식 입장은 그래도 좀 더 따져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문정부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직 장관인데 대권 주자고 저랑 친하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예. 그분이 이게 절대로 안 된다고 용납하면 안 된다고 별도의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원희룡 장관이요. 아니 전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니, 저도 누군지 오늘- 몰라요. 그냥 한번 찍어봤어요.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반대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쨌든 우리 정부가 잘못 대응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할 거다. 방법이 없다. 그런데 난 반대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저 정도의 입장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든 아니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니 이게 이제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과학적으로 100%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는 문제라면은 일종의 이제 예방의 원칙 같은 걸 강하게 세워서 예. 우리가 반대한다고 일본이 안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일본의 국가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해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변국으로서 일본에 훨씬 더 강한 경각심을 주고 우리의 허들을 높이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처음부터 마치 이해하고 수용하고 IAEA가 정하면 다 따를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이 기준을 높였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피해가 크니까 너희들이 방류할 때 하더라도 일단 우리 꼼꼼히 우리 봐야 돼. 그리고 우리 허락 받아야 돼. 이런 걸 그렇죠. 계속 훨씬 더 요구해. 많은, 일단 많은 요구 사항을 일본을 외교적으로 상대로 힘도 세지잖아요.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그런 걸- 정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이 윤석열 정권에서도 그거를 본받아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탓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권 본받는 것도 있어요. 이거 본받았어요. 아 예.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요것만 국민들이 편집해드릴까요, 이따가? 예, 요 부분만 딱 편집해서 알겠습니다. 예.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은 이분이 이제 좋게 말하면 감이 탁월한 대중 정치인이고 조금 이제 비판적으로 보자면은 진짜 이 보수 우익 파퓰리스트예요. 그래가지고 다 흐름을 읽은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절대 찬성하면 안 되겠구나. 워낙 그 또 눈치 보고 이게 감을 내리는 데 정하는 데는 입신의 경제 들어선 분 아닙니까? 어차피 뭐 홍준표 시장이 현 정부랑 선을 꼭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상임고문도 굳이. 쫓겨났는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까 민주당에게 이 판례를 들었잖아요. 예. 국민의힘에게도 이 판넬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제주도 어민들. 선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진짜. 어쩌려고 그래, 어쩌려고 진짜. 아, 예. 걱정돼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의견은 불안감이 있는 건데 당연히 일본이 비용을 더 들여서 방류하지 않고 하는 게 최선인데 말씀처럼 근데 일본이 또 자기들 거다고 자기들 하면 또 우리가 뭐 군함 가서 방류하지 마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대신 우리가 외교적으로도 자꾸 이거 더 봐야 됩니다. 더 봐야 됩니다. 하고 봐야 뭔가 그래도 좀 나을 텐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아 이해해요. 뭐 아유 다 괜찮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아니 당장 무슨 문제가 걸리냐면 지금 후쿠시마 인근 지역 8개 지역의 농수산물 우리가 수입을 안 하잖아요. 예. 그 일본이 그 WTO 가져갔지만 우리가 그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저걸 저렇게 이게 매갈이 없이 동의해주면 다시 일본이 그 쟁점화 시킬 거예요. 예. 이제는 안전성이 검증됐으니 이거 수입해달라. 아마 우리 정부가 또 거부하면 또 WTO 갈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결과가. 그렇죠. 때문에 이 허들을 좀 세게 두고서 일본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협상의 지렛대를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너무 예. 쉽게 다 이렇게 내주는 것 같아서 국민들이 불안한 거죠. 근데 일본 지들은 먹어요? 그 8개 현에서 나오는 거를? 뭐 그렇다고 그거는 금지되지는 안 뭐 유통을 금지시키지는 않겠죠. 소비자들의 선택으로 피할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지들 먹는지 궁금해요, 진짜. 그거 제가 다음 주에 확인해서 꼭 좀 확인해 주십시오. 우리 김 작가님 그거 확인돼요?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수산물 먹는지? 아, 당장 안 된답니다. 네, 꼭 확인해 주십시오. 김 작가도 이제 퇴근 준비해야 돼서 당장 안 된다고. 일본 특파원에게 좀 물어봐 주세요. 예. 좀 시간이 저희도
끝날 때가 있어서 제가 다음에 꼭 물어봐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댓글로 의견 주신 분들 저희가 영화 상품권 드리는 시간을 갖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방송에서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엔스타님 총선에서 져봐야 정신 차리지라는 의견 주셨고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예, 이도현님 증거가 있는데 기가 막힌다. 참 기가 막힌다라는 것이고 볼프강님 저게 결정타였지라고 했는데 이때 저게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 요거를 얘기했습니다. 그 발언 자체가 저게라는 거예요. 예, 그걸 의견 주셨고요. 범카이브님 정부는 정부대로 막 나가지 국회는 국회대로 난리지. 많은 분들의 생각이 요즘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분 드리세요. 그분께 영화 편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범카이브님. 네. 예. 저희 일단- 마음과 똑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운전 관련해서 윤우진님께서 검증은 하긴 했냐? 검증도 제대로 안 했으면서 무슨 근거로 과학 운운하냐? 라는 의견 주셨고요. 역시 엔스타님 마셔도 된다는 분들이 집 앞에 한 통씩 갖다 듣고 드시죠. 그렇죠. 이분들 꾸준히 많이 드시면 다 처리할 수도 있어요. 희석이 꽤 된다고 하지만 그분 드리세요. 그냥. 이분 드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들으셔야 되겠어요. 엔스타님도 장성철 소장님의 추천으로 여섯권 받게 됐습니다. 예, 다음 주에 저에게 좋은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엔스타님, 장성철 소장님 좋은 댓글 부탁하셨습니다. 대가가 있는 대가성 영어 상품권이 되버렸네요. 그다음에 땅땅님 방사능 측정기 사두세요. 곧 가격 오릅니다라는 주셨고요. 예, 사루피아님 한번 마셔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어이없고 1년 정도 지켜봐야지 그에 따른 게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 댓글이 혹시 없나요? 종이로 온 게 없어서 잠시만요. 제가. 있다는데? 여기 있구나. 여기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했는데 종이가 이렇게 프린트가 뭐가 묻어가지고 이거 뭐죠? 이거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체포동의안 부결해서 유튜브 댓글입니다. 범카이브님 아까도 드렸네. 줬구나. 예, 범카이브님 안 읽겠습니다. 아까 받으셨으니까. 위안님 범죄를 저지르고도 불체포 특권으로 방탄하는 국회의원이 도대체 말이 되냐? 일개 국민이면 바로 구속인데 라는 의견 주셨고요. 서현희님 내가 댓글을 안 쓸래도 지금 시국에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당사자, 당대표, 의원들 모두 모를 리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사실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남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말장난하는 한동훈이 장관이든 돈 봉투 나눠준 사람들이든 모두 다음 선거는 낙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일단 다음 선거는 다 낙선하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성보기님 원전 오염수 외국 반응은 어떤지 취재해 주세요. 결국 전 지구에 다 퍼질 건데 외국이 너무 조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어민 일부만 반대하는 건가요? 미국은요? 유럽은요? 라고 의견 주셨는데 제가 아는 정도 내에서는 일단 미국에서는 IAEA 검증 결과를 믿겠다고 했고 대신 이 해주가 돌아다니는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에서는 안전하면 일본 분들이 그냥 드세요. 그럼요. 요 의견을 피지랄지 서사모 물론 아주 작은 나라들이긴 하지만 일단 해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도 호수가 있잖아요. 그 호수에 희석을 시켜가지고 자기네들이 안전성 검증을 해서 예, 자국민에게 식수를 제공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전하다면. 네, 안전하다면. 잘 계속 주장하잖아요, 안전하다고. 이게 100배 희석이면 네. 100만 톤 정도니까 130만 톤인가요? 그 정도니까 100배 희석이면 1억 톤 정도인데 큰 호수 정도면 할 만하다라는 그럼요. 느낌도 좀 그렇게 들긴 하면 하네요. 되잖아요. 그러네.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 예. 그리고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발언을 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염수가 안전성에 처리수 안전성에 입증이 되면은 마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일국의 국무총리가 자꾸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자꾸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 그리고 왜 당신들은 왜 몰라 하면서 꾸짖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마실 수가 있다니까 안전하다니까 이렇게 강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국민들- 이번에도 시찰단이 가서 보고 온 게
이제 필터가 고장나서 2021년에 고장나서 방사능 물질이 그냥 방류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거를 강하게 네.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라고 총리가 얘기했는데 그렇죠. 안전할 거예요. 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안 돼요.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저 상당히 이게 일관성. 일부 전문가들도 이제 그런 식의 이 논리를 사용하던데 예. 안전성이 검증되면 나도 마시겠다. 또 영국의 어떤 교수를 한 명 불러다가 예. 국민의힘 의원이 세미나를 했는데 내가 뭐 이 자리에 갖다 주면 1리터를 마시겠다. 근데 이게 비본질적인 논란을 자꾸 생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마실 수 있느냐가 없느냐가 이게 주된 논점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마셔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대한민국 국민도 일본 국민도 마셔서는 안 돼요. 그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됐는데. 예. 근데 이걸 자꾸 무슨 뭐 마실 만큼 이게 안전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 생산적이지 않은 논란을 정치인들이나 전문가들이 확대하는 거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럼요. 국회에서 그걸 묻는 의원이나 그렇다고 그걸 그렇게 답변하는 한덕수 총리나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국민들의 걱정만 더 늘리지 이 상황에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질의응답을 주고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꼼꼼히 따져보겠다. 그럼요. 그 말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따져볼 수 있는 장치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런 들어옵니다.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박원석 의원님이 국무총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국회로 가지. 네, 왜냐면 의원이 질문하면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랬어야죠. 장성철이 또 비본질적인 대로 빠지고 있어요. 지금. 일단 현 정부에서 못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영어 3부권을 또 드려야 되는데 아까 위안님 범죄를 저지르고도 불체포 특권으로 방탄하는 국회의원 비판하셨는데 이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분들 저도 아까 보고 바로 적어놨는데 김스온님, KIMSO님 저 영화 상품권 주세요라고 단답형으로 아주 짧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런 분들은 계속 그런 댓글만 달리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또 안 주죠. 희소성이 있어야 돼요. 항상 새로운 네. 희소성.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분 영화 상품권 드리고 월요 닷강 오늘 마치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아까 궁금해하셨던 거 그것도 같이 해서 부탁드립니다. 예,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에는 안나경 앵커가 뉴스룸 D를 또 진행하게 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